자,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중단원 실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은 외부 자기장의 유무에 따른 자성체 A의 자기화된 정도, 자기 구역하고 원자 자석의 배열로 나타냈대요. 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다음에 걸어줬더니만 이게 공통된 구역이 늘어났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된 다음에 제거를 하더라도 크게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한 자기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뭐에 해당이 돼요? 강자성체에 해당이 되고, 강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게 철이나 니켈 또는 코발트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선 답은 1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에 코일을 감고 전원장치에 연결한 후에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흐르게 했더니 P점에 놓인 자침의 N극이 동북쪽으로 회전을 했다. 그럼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결국에. 그죠? 그러면은 전류가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앞에서 돌아서 날아갈 테니까 A가 플러스극, 이쪽이 마이너스극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플러스극인 게 맞고, 스위치를 다시 열어버리면 얘는 원래 이제 뭐밖에는 안 작용합니까? 북쪽을 향하는 지구 자기장 밖에는 작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N극은 즉시 북쪽을 가리킨다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 강자성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떼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자성을 유지를 할 거예요. 자성을 유지를 할 거라서 물론 지구 자기장이 있긴 하지만 즉시는 아니고 일정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장이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자, 3번.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실로 매단 자석에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또는 B를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이건 자석이에요. 현재 매달려 있는 건. 그래서 자성체 A를 가지고 갔더니만 자석은 P 방향으로 회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자석하고 같은 자극으로 자석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반대 방향으로 좌우가 돼서 청력이 작용을 한 걸로 봐서는 A는 반자성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가져갔더니만 Q 방향으로 회전을 했대요. 인력이 작용을 했다는 소리는 같은 방향으로 좌우가 된 거니까 B는 강 또는 상자성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반자성체다. 맞고요. B는 인력이 작용을 했으니까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했다. 요거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 가는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중심에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를 절연된 실로 매달아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도선을 제거를 한 후에 P 옆면에 나침반을 놨대요. 자, 여기가 P예요. 얘는 여기가 P고요. 그러면 얘가 N극 자침이 오른쪽으로 밀려난 걸로 봐서는 이 P가 N극으로 좌화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P가 N극으로 좌화가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좌화가 돼야 됐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야지 바로 여기가 N극으로 B는 S극으로 이렇게 좌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선을 치운 다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좌화를 유지됐으니까 얘는 상자성체는 아니고 강자성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A의 P면은 N극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가에서 원형 도선에서는 P가 N극으로 좌화가 되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죠. 그리고 가에서 A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됐을 거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좌화되는 정도도 세질 거고 각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은 흑연판이 네오디움 자석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자석에서 자기 부상이 되었다라는 소리는 여기에는 흑연이 뭘로 작용을 했다? 반자성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돼서 청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흑연판이 자석 위에 떠 있는 까닭은 흑연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돼서 청력이 작용해서 떴다. 이렇게 공기중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가 종면 위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각각 전류가 흐를 때 P와 Q에 놓인 나침반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A에서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원형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텐데, 그럼 여기서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는 B에서 Q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고, Q에서 나침반의 회전 각도는 세타만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좌측에 빨간 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림에서, 그럼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럼 얘가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얘는 이렇게 휘어졌는데, 문제는 원래 이 지구자기장 때문에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전류의 AA한 자기장이 위로 향하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약간 휘어져야지 정상인데 그대로 향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B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B에 의해서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서로 상쇄됐기 때문에 그냥 지구자기장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B가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을 하려면 B에서도 나와야죠. 그래야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원형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B도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럼 여기는 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서도 크게 돌아가서 이 위쪽으로 A가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돌아서 위쪽으로 플러스 B, A하고 B의 자기장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지구 자기장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위로 작용을 하니까 이 세타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합성으로 자침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P에 놓인 자침은 북서쪽으로 회전을 한다. 만약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꿔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따라서 북서쪽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서니까 Q에 놓인 나침반은, 그러면 지금 B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두 개의 자기장이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얘가 BA에 의한 자기장이고, 그 다음에는 얘가 BB에 의한 자기장인데, BB에 의한 자기장이 BA에 의한 자기장보다 어떻게 돼요? 더 커요. 왜? 얘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거고, 거리 B가 어떻게 돼요? 1대 3에 해당이 되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 누가 더 큽니까? B가 크죠. B가 큰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얘가 상쇄가 돼 버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Q에 놓인 자침의 회전각은 세타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리겠죠. 상쇄가 돼 버리니까 오히려 반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맞을 거고, 둘을 합친 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상쇄가 돼서 약한 합성 자기장이 이만큼 작용을 할 테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고 회전각도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작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Q보다 P에서 나침반의 회전각이 크다. 그죠?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합성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빠져버렸으니까 당연히 이 합성 자기장이 더 큰 P에서 더 자침의 회전 각도가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하고 Q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A, B는 X축상에 있는데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A점에서 자기장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형성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 전류가 들어가니까 원형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 위쪽으로 BQ가 형성이 될 텐데 합성 자기장이 여기 아래로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P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어떻게 됐다?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아래로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P에서 전류가 나와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P는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지가 않고 반대가 돼야 될 거고요. B에서 자기장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셀 건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리가 D만큼 떨어졌죠. D만큼 떨어졌고 얘는 3D만큼 떨어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D만큼 떨어진 애는 아래로 가는 자기장, 얘는 3D만큼 떨어지는 건 QB만큼 가는 자기장.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컸어요? 얘가 더 컸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둘이 거리가 똑같은데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는 조건은 여기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B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럼 변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는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얘하고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니까 얘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고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여기서는 두 방향이 같으니까 합성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상쇄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B가 당연히 더 크고 A가 더 작다가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하고 전지를 연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전류가 형성이 되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될 텐데 A, B, C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C는 당연히 여기가 N극이 되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A는 여기가 S극이 되니까 오른쪽, 내부 자기장은 이렇게 일정한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도 오른쪽, 이 셋 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전부 같은 방향으로 자침이 향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원형도선 A하고 B가 원점 O를 중심으로 같은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반지름은 A가 B의 2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얘는 2R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A에서만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R분의 I만큼이 흘렀었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여기서 뭐로 놨냐면은 B0라고 놨어요. 그러면 A, B에서 세기가 I인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즉 예를 들어서 A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서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R분의 I가 될 거기 때문에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거의 2배인 EB0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둘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0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와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종이면에 고정된 원형도선 A, B의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자, 일단 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림 나는 O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반지름이 D인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로 일정한데 지금 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2B0가 나와요. 즉 반지름이 D고
전류가 I0로 일정했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럼 플러스 방향이면은 나오는 방향에 해당이 될 거고,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이 I0가 됐었을 때 0이 됐다라는 소리는 일단은 전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되고 반지름이 얼마가 되니까, 반지름은 D고 얘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럼 얘하고 얘가 이 I0가 됐었을 때 자기장이 지금 D분의 I0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B0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쇄가 되는 거는 얘가 플러스 2B0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전류가 EI0, B에 흐르는 전류가 EI0가 됐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2배가 나와야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니? 똑같아야 되는 거죠. D. 그러니까 똑같고 2배가, 아니구나. 얘가 EB0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똑같이, I분의 D가 EB0, EB0가 되니까 2D분의 EI0가 되니까 여기서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이 상태일 때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되겠어요? 2D분의 I0가 될 테니까 요거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B0고 그 다음에 얘가 방향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플러스 B0,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그림은 자기화되지 않은 상자성체 막대 A와 강자성체 막대 B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도선을 감아 회로를 구성해서 스위치 S를 닫아서 전류가 흐르게 되었대요. 자, 강자성체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나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 얘는 여기가 N극, S극이 돼야 되겠죠. 상자성체도 어떻게 돼요? 일단은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화는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A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될 테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는 일단 맞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그렇죠?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S를 열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면은 B가 강자성체라 전류를 끊어버려도 어느 정도 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A도 어떻게 돼요? 강제로 유도가 돼서 자화가 됐겠죠. 따라서 않는다는 틀린 거죠. 자석이 옆에 계속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면 그림은 코일과 영구자석으로 구성된 전동기에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 면이 자기장과 나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얘가 힘을 위로 받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게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고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손바닥이 전류니까,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니까 자기장, 그 다음에 힘을 위로 받죠. 그러면은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나오는 거고, 얘는 힘이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A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코일이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증가한다. 그렇죠? 전자기력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코일의 중심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석의 자기장과 수직이다. 코일의 중심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 위로 가고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수직이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그림 가는 영구자석과 코일이 감겨있는 진동판이 들어있는 스피커 내부의 구조와 스피커를 전기신호 입력 장치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 순간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대요. 돌아서 나온 거죠. 그림 나는 가의 영구 자석과 코일의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코일이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지금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그지? 앞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나온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진동파는 힘을 받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 자석의 자기장과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상충이 돼버리니까 서로 뭐가 작용해야 돼요? 청력이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이쪽이 N극이고 얘는 자기장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이쪽이 N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B 방향이 아니라 A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야 되고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수는 입력되는 전기 신호의 진동수하고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주파수로 진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바뀌는 정도랑 똑같은 주기로 진동을 할 거라서 또 동일합니다. 스피커에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린 가는 자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를 실로 천장에 매단 후에 A 아래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를 놨대요. 그림 나는 가에서 직류전원 장치를 저항으로 바꾼 후에 실을 끊었을 때 저항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소리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됐다는 소리고,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요 위가 N극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위가 N극이 됐다는 소리는 이 위에서 자성체가 내려왔었을 때 얘가 이거를 서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를 방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까워지는 걸 방해했으니까 이 위에가 N극이 형성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봅시다. A는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를 봐야 되는데, 끊고 나서도 일단 어떻게 됐어요? 자기장이 자화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끊어버린 다음에도. 그러니까 얘는 강자성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강자성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래가 N극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맞는 거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A가 무슨 극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니은은 틀렸고, 가와 나에서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여기서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받게 되고, 여기서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니까 위로 받게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와 나에서 자석이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성체라고 해야지 맞는데 자석이라고 나왔네요. 자성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여기서 반대가 되는 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중심축을 통과를 하고 빗면을 내려오는 자석이 수평인 레일 위의 점 A하고 B를 지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지날 때 일단 처음에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하고 코일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A가 여기서 한번 청력을 받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뭘 받아요? 다시 못 나가게 인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의 손실이 어디가 더 크냐면 B가 더 커요. 따라서 속력은 VA가 VB보다 더 크게 나타나야 돼요. 즉 B점까지 자석이 이동하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은 거는 B 지점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B에서 속력이 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의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원통의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N하고 2N인 솔레노이드 AB를 중심축에 같도록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AN은 화살표 방향으로 4I인 전류가 흐르고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래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는 N극이 될 거고 여기는 S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이 0이 된다는 소리는 얘도 들어가는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자, 어느 쪽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고 또 자기장의 세기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의 길이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N번의 4I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2N번의 2I만큼 흘러야 둘의 곱이 서로 같아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에서는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전류의 세기는 A가 더 커야 되겠죠. AB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같은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7번. 오른쪽 그림은 송신부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었을 때 수신부 코일에 연결된 발광 다이오드가 빛을 방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전자기 유도죠. 결국에는 송신부 코일에서 수신부 코일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원리는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송신부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수신부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요거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한 겁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린 가는 전원장치와 저항 R1이 연결되어 있는 1차 코일과 저항 R2가 연결되어 있는 2차 코일이 서로 마주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냈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전류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뒤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가겠죠. 여기가 N, 그럼 여기가 S.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에 의해서 2차 코일에서 유도되는 전류를 봅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전류 변화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자기장의 변화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를 자기장으로 생각을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생성되는 2차 코일에서 유도 전류를 보게 되면은 일단 3초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3초, 그 다음에 여기가 9초예요. 여기가 3, 9. 자, 그럼 전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죠?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를 보충해줘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류 방향이 앞에서 뒤로. 네,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꿔져서 세지죠.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꿔져서 세지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세지니까 자기장이 일로 세질 거예요. 그럼 얘는 들어오는 자기장을 막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장을 형성을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형성되는 유도 전류가 같아요. 즉 3초 동안에 얼마만큼 변했어요? 3만큼 변했기 때문에 시간당
전류 변화를 3초 동안에 3만큼 변했어요. 그때에 발생한 유도 전류를 이렇게 I0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져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들어오는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이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쭉 예,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하고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되고 변화율은 여기서는 6초 동안에 3만큼 변했기 때문에 시간당 변화율이 이쪽이 더 어떻게 돼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I0만큼의 유도 전류가 발생을 했다면 여기서는 절반인 2분의 I0만큼의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면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변했으니까 유도 전류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작아져야지 맞는 거예요. 자, 1초일 때와 8초일 때 R2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가 지금 8초일 때보다 더 큽니다. 그죠? 이때의 자기장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모두 R1에서 소비가 될 수가 없죠. 일부는 자기장으로 바뀌었고 그게 여기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아니죠. 따라서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게 돼요. 그 다음에 19번 전자기 유도가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무선 에너지 전달 기술을 통해 전자기기를 편리하게 무선 충전할 수 있고요. 별도의 통신망 없이 전자기기끼리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뭐 블루투스나 NFC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피커를 만들어 전기 에너지를 소리로 바꾸는 거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예, 답은 3번만 맞습니다.